베토벤 하면 역시 뭐니 해도 그 위대한 귀향곡들이죠. 그런데 오늘은요, 그 음악 말고 그의 편지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신화 속에 가려진 진짜 인간 베토벤의 목소리 궁금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거인의 바위 덩어리가 거인의 힘으로 던져진다. 이게 그의 편지에 대한 한 학자의 평가였습니다. 베토벤 음악 정말 폭발적이잖아요. 근데 그의 사적인 편지는요, 그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죠. 뭐랄까, 거인의 영혼에서 툭 하고 떨어진 빛나는 조각 같다고 할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웅장한 교향곡은 잠시 잊어보고요. 그 곡을 썼던 사람, 그 사람의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평생을 자기 몸과 싸워야 했던 천재. 그 마음속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베토벤의 젊은 시절. 와, 정말 불꽃 같았어요. 근데 그 불꽃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하나는 모두가 아는 그 엄청난 음악적 재능.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도저히 주체할 수 없었던 격렬한 감정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고작 11살 때 쓴 편지입니다. 4살 때부터 음악은 나의 뮤즈였고 나는 그저 순종했다. 스스로를 그냥 신동이라고 세상에 알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자신의 예술이 그냥 재능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운명, 소명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불같은 열정이 어디 음악에만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의 모든 인간관계를 그냥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는 정말 맹렬하게 충성스럽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 쓰라린 갈등을 겪기도 하고 이 희비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또 완전히 부숴버리기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의 삶에 아주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그가 정말 필사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숨기려고 했던 아주 파괴적인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이 뭐였냐면 바로 청력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삶 자체가 소리였던 작곡가가 서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귀가 멀어가고 있었다는 거. 와, 음악가에게 이것보다 더 잔인한 운명이 있을까요? 결국에 참다 한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기서 그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죠. 나는 귀머거리다. 이 한마디를 사람들한테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있었던 거죠. 추방자처럼 살아야 한다. 들킬까봐 고통스럽다. 그의 편지는 이런 끊임없는 두려움, 굴욕감으로 가득해요. 음악가한테 청력상실은 거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들킬까봐 스스로를 사회에서 그냥 지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802년 이 모든 고통이 그를 정말 벼랑 끝까지 몰고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맨 끝에서 그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글 하나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하일리겐슈타트 유서입니다. 형제들에게 쓴 편지인데 사실상 유서였죠. 하지만 동시에 예술가로서의 선언문이기도 했어요. 결국 보내지진 않았지만 이 편지 한 통에 그의 인생을 뒤흔든 위기와 극적인 변화의 순간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이 유서에서 그는 정말 끔찍한 고백을 하죠. 절망이 너무 깊어서 스스로 삶을 끝내려고 했다고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를 붙잡은 게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다시 돌려세운 단 한 가지, 그게 바로 예술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는 그냥 살아야겠다가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도 아니었죠. 아직 세상에 내놓지 못한 음악, 자기 안에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것을 꺼내놓기 전에는 도저히 죽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음악을 위해 살기로 한 거죠. 자, 이렇게 죽음 대신 예술을 선택한 베토벤. 이제 그는 내면의 그 모든 혼란과 고통을 삶과 작품에 그대로 쏟아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두 개의 극단적인 영혼이 드러나는 거죠. 보세요. 한쪽엔 내 곡을 이런 식으로 연주하면 다신 작곡 안 해라고 소리치는 폭군적인 예술가가 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엔 나의 천사, 나의 모든 것을 외치는 정말 상처받기 쉬운 불멸의 연인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사람 안에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고통에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고통이 그의 모든 감정과 성격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버린 거죠. 마치 숫돌처럼요. 그래서 출판업자, 왕자, 연주자,
세상 모두와 싸우면서도 동시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고통, 이 모순, 이 저항, 이게 결국 뭘 남겼을까요? 불 속에서 단련된 그의 목소리는 어떻게 영원한 유산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청력 상실이 그의 커리어를 끝낸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버렸어요. 그는 개인의 고통을 모두가 공감하는 예술로 바꿔냈죠. 그의 편지를 보면 운명에 절대 굴복하지 않으려는 한 남자가 보입니다. 결국 베토벤의 삶은요, 자신을 집어삼키려던 그 거대한 침묵에 맞선 한 인간의 위대한 저항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들은요, 그의 교향곡과 똑같아요. 처음 말했던 그 빛나는 파편들처럼 침묵 속에 갇히기를 거부했던 한 인간 영혼의 외침, 바로 그 소리였던 거죠. 베토벤의 삶은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가장 위대한 예술은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걸까? 어쩌면 천재라는 건 단순히 뭘 만들어냈느냐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 대체 무엇을 이겨냈는가? 바로 그게 진짜 천재성을 가르는 기준이 아닐까요?